여러분 어쨌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남 도량이잖아요. 이 하남 하면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곳이죠. 잊어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본적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나고 자랐는데 제 본적지가 전라남도 광산군 하남면 장덕리 828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남이라는 것은 저한테도 인연이고 잊을 수 없는 곳이죠. 잊혀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참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 또 좀 쑥스럽지만 제가 이제 이 무대는 그래도 비교적 많이 서봤는데 이렇게 신성한 일에 도량 같은 데서 이런 잡소리를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내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에게 좀 심적으로 좀 힘을 좀 불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과연 이런 데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방금 큰 말씀해 주신 우리 그 호연 스님과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예, 예. 이제 우리 그 속세명이라고 하나요? 예, 네, 그 속세명은 이제 우리 성은 김가고 이제 우리 정옥이라는 친구인데 어쨌든 우리 호연 스님 큰 스님이 되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인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 면면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성분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것과 또 어쩌면 이제 제가 과연 이런 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약간의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은행원이셨고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제 전업주부셨는데 이제 그 두 분 사이에 사남 5녀 중에 8번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녁만 드시면 이제 주무셨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뭐 그건 기록도 아니고 기록적인 분은 더 많으신 분도 계시다고. 근데 저는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많이 낳으셔서 이렇게 다복하게 잘 기르셨는데 이제 한 누나가 이제 낳자마자 한 1년을 못 채워서 하는 바람에 한 1년 정도를 늦게 등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내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서는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은행원이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비교적 그래도 당국계나 끼는 그런 상호밖에 나오면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미련한 놈들이 돈 번다고. 그러니까 은행원 그때는 이제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은행원 정도 하려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제 지금 광주상고 지금 동성고가 돼 있는 광주상고의 전신인 광주상업학교를 한 3등 정도로 졸업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야 은행을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을 못 들어간 애들은 이제 비교적 머리가 이제 그렇게 명석하지 않지만 그런 아이들이 돈은 잘 번다 이렇게 푸념을 하시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뭐가 상관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많이 낳으셨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정말 통제가 잘 되는 자식이었었나 봐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한이만 같으면은 지금 9이 아니라 10명도 더 나도 내가 수월했겠다. 왜냐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또 그 시간에 오라면 오고 자라면 자고 아침에서 밥 먹으려면 군소리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아이였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막내급이니까 형 누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다른 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썩 제가 만족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막내급이기 때문에 완전히 형이나 누나 말이 리모컨이죠. 야 저거 물 좀 떠와. 그냥 물 떠오는 거예요. 야 청소 좀 해. 청소하고. 너 이거 정리해놓고 언제까지 몇 시에 와. 그러면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심성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뭐 다른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집을 한번 옮겨볼까? 잠시 며칠을 뭐 집을 비워볼까? 도망갈까? 이런 생각 일체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제 저는 가정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원만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간혹 공포이기도 하고 간혹 이렇게 좀 불합리한 곳이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사회생활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 형 누나로부터 이제 뭐 내내는 아니지만 공포스러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하기 싫다 그럼 바로 직격탄으로 바로 계산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것과 제가 타협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피하려면 약간 비굴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낫다. 뭐 이런 거를 내내 뭐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살았기 때문에 가정이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지낼만 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제 사회는 가정보다는 험난한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제가 그 사람하고 계속 있지 않잖아요. 집에 돌아가도 되고. 또 이를테면은 사실 약간 아쉽더라도 만약에 내가 짜증난다. 그럼 안 해도 돼요. 그 일을. 내가 선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시절에 어렸을 때 정말 무탈하고 무난했던 그런 심성을 가졌던 저로서는 아주 집이 오히려 불편한. 그러니까 사회생활 저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가정에서 이제 그럭저럭 이제 유년 시절을 겪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국민학교에서도 별 존재감 없이 미미한 상태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는 뭐 그럭저럭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뭐 특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개근상 같은 걸 많이 받았는데 뭐 초등학교도 당연히 6년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6년 개근상이라는 게 사실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년 개근상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드물지도 않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사뿐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6년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이제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박이 거나 황사현상이 일어도 그때는 뭔지도 모르지만 다녔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이제 초등학교를 잘 마치고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인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다만 어쩌다 있는 형들의 어떤 그런 폭력, 내가 표정이 약간 변해도 알잖아요. 바로 계산 올라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형들이나 누나들의 비위를 맞추면은 내 인생이 참 편안하구나라는 그런 거를 좀 깨달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이제 국민학교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약간의 좀 이렇게 어색함과 불편함이 저에게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게 국민학교 때는 그냥 선생님들 뭐 제가 워낙 말을 잘 듣고 말썽을 안 피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학교 가니까 선생님들이 뭘 자꾸 시켜요. 시켜. 그리고 제가 만약에 15번이다. 그러면 뭐 국어 시간 같으면은 야 15번 일어나서 오늘 공부할 문단을 읽어봐. 그 읽으면 되잖아요. 그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예, 가지고 책 펴고 읽으면 되는데 한 2줄 정도를 이상을 읽어가면은 제 스스로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호흡이 막 가빠지고 이제 그 글이 막 엉키는 그런 현상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내가 죄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야 32번 그럼 일어나가지고 읽고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호명이 되면은 이렇게 그 동요감이 있는가. 그리고 또 호명이 되지 않더라도 국어 선생님을 만나면 또 뭔가를 시킬까 또 공포 정도는 아니지만 좀 동요가 돼요. 또 시키면 내가 또 부끄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정도 되니까 우리 학교에 농악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 정도는 뭐 무슨 CA인가 뭐 이렇게 뭐
방과 후 활동이랄지 이런 게 거의 없었던 시절에 우리는 이제 저는 광주 동신중학교라는 곳을 졸업을 했는데 다녔는데 거기에는 농악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내가 농악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농악이 뭔 줄만 알지 내가 그걸 한다는 건 그 전까지는 단 일도 생각이 안 났었는데 저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이제 뭐 TMI지만 막 이렇게 투 스텝으로 하는 게 뭐 뛰는 게 뭐 스킬핑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소고 뭐 장구 징 꽹가리 부 뭐 이런 걸 다 쳤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정도 그러면서 계속 뭐 호명될까 두려운 그런 아이였었는데 3학년 되니까 이제 또 체육대회 때 마침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때 반 친구가 지금도 이제 법무법인 목민의 대표 변호사인 신송호라는 친구가 있었고 두산 동아에 이제 아주 우수한 고대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영어 영문과를 나와서 이제 지금 번역가가 된 서창렬이라는 친구가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체육대회가 있는데 나더러 응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호랑 같이. 그럼 이제 서창렬은 미술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미술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바디 페인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신세계죠 사실은. 단 한 번도 단 1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의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한번 정말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신성호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위안이 돼서 둘이 했는데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뭔가 그 해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한 느낌을 받았어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런 일을 저는 이제 제 스스로는 미친 짓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나니까 최소한 저는 굉장히 뭔가 해소가 되는 듯한 뭔가 묵은 때가 쏙 내려가는 듯한 그런 소화감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참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저가 이제 80학번에 아까 나이도 이제 뭐 이렇게 60년생 뭐 이런 정도 되니까 어쨌든 저랑 이제 비슷하신 분도 계시고 많으신 분도 계시고 뭐 조금 이제 저보다 좀 소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점심을 먹고 이제 식곤증이 있는 한 2시 정도의 수업 때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누가 나와서 졸리니까 노래 하나 해. 이런 거 경험하셨죠? 예, 선생님도 돌리고 듣는 학생들도 졸리니까 수업하기 전에 노래 하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매번 나가진 않았지만 이거 내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미친 생각이죠. 나는 도저히 그런 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농악도 하고 또 불편감도 느끼고 또 이렇게 응원도 해내면서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서서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나는 내가 마음으로는 내 본연으로서는 정리가 안 되는데 내 몸은 나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미친놈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정리가 안 되는데 내 몸이 나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그런 중학교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전부 이제 은행알로 추첨하는 그런 때 학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라는 곳이 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겨울철에 학교가 담장도 없고요. 아주 뭐 산 아래 그냥 대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뭐 간호대학 뭐 엄청 넓은 캠퍼스가 엄청 넓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담을 못 만드는 그런 학교예요. 산을 둘러싸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이제 가서 이제 배정이 됐으니까 시험을 보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그래서 그냥 갔죠. 추운 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예. 시험을 봤어요. 엄청 추웠어요, 그날. 아주 개떨듯 떨었어요. 예.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때 1학년이 12개의 클래스였어요. 근데 7반하고 11반만 우수반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0개 반은 열등반.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수반 있고 그 외에는 열등반이래요. 그냥 일반반이 아니고. 그렇게 불러도 아무도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우수반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저는 그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저는 우수하지도 않고 그냥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64명 중에서 제가 15번 했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성적 순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15등. 그러니까 아주 매우 우수하지도 않고 매우 또 처지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2개 클래스가 있는 거기에 우수반에 들어갈 만한 학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비극이냐면은, 우수반은 등교 시간이 1시간 빨라요. 우수반이니까. 그리고 우수반은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가 달라요. 그레이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난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닌데, 1시간 빨리 간 것도 억울한데 시험까지 이게 등급이 달라요. 그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의 어떤 기대도 다르고, 그리고 성적이 이게 등락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체벌도 다른, 그때는 막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말 악몽 같은 그런 고등학교 이제 신입생 시절을 지냈는데, 그래도 이제 평준화인데 그게 이제 형평에도 안 맞고 뭐 인권에도 뭐 어쨌다고 그래도 다행히 한 1학기 정도를 끝내고 그게 폐지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죠. 저 개인한테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이제 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랑 같이 그 응원했던 신성우라는 그 변호사가 된 그 친구는 광주 일고로 가고, 그때 바디 페인팅을 했던 서창렬이라는 친구는 또 우수반에 나랑 같이 반이 된 거예요. 학교도 갔고. 그래가지고 체육대회 하니까 창렬이가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너랑 나랑 같이 하자. 나는 페인팅, 너는 단독. 근데 이제 성우가 있어서 근근히 했고, 제 나름대로 분석으로는 해소만 됐을 뿐, 그런데 이제 굉장히 떨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교에서 응원상을 받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감사합니다만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무튼 박수는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사태가 오냐면은, 저희 우수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창배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야 이놈의 새끼들 우수반에서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막 페인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핀잔을 주셨는데, 또 1등을 받으니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학용품들 이렇게 해서 또 약간 좀 배급도 하고, 그러니까 뭐 대견하다는 듯 이제 마무리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들었는데, 학도국단 그 총학생회장 형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가지고, 네가 응원단장을 하면 어떻겠냐, 전액장학금을 내가 상신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못하겠노라고 얘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공식적으로 응원단장이 되는 건 저한테는 큰 공포였었나 봐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또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내가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좀 계속 나대는 거에 신경을 쓰는 거죠. 공부하기보다는. 그래서 뭔가 반장 같은 거에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2학년 때는 이제 뭐 정견 발표했는데 제가 좀 약간 좀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부반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때는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학도옥단 간부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에 매진하는 것보다는 나대는 일에 좀 매진을 했죠. 그래서 뭐 좀 혼란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반장의 소임으로 우리 반 아이들의 공부를 책임지는, 공부를 시키는 입장이 됐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흘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이제 군부 독재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다 그 시기를 겪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하고 참 할 것도 없고 뭐 선생님들도 좀 와일드하시고 뭐 제도권도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사회 문화 뭐 경제 뭐 어디 할 거 없이 고르게 좀 야만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저에게는 최소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건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닌데 저는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바로 뭘까요? 대학가요제입니다. 대학가요제. 샌드페브즈의 나 어떻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전남대 트리오의 저녁 무렵, 오누이들의 님의 기도, 뭐 젊은이의 가죠 라이너스의 연, 피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뭐 이런 노래들 다 아시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수만, 지금 SM의 이수만 형의 팬이었어요. 행복, 내 진정 당신을, 모든 것 끝난 뒤, 뭐 정, 뭐 어머니의 기도 뭐 이런 거, 뭐 이런 노래, 그런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학생이기도 하고 반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시기를 이제 잘 지나고 있는 그런 고등학생으로서 너무나도 이렇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면 이제 물론 이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미팅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학을 가면 나는 대학가요제를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반장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언 이후로 저는 제 인생에서 호언도 없고 장담도 없습니다. 예.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호언장, 야, 니들이 내가 대학 간 걸 확인하려면 대학가요제를 봐라. 이런 일생일대 참 경솔한 발언, 선언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럭저럭 반장 생활은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때는 또 공감하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대학을 보내주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내가 갈 수 있는 학생은 1%도 안 됐잖아요. 그래요, 선생님이. 야, 니기들이 원하는 대학을 니기들이 쓰면 100% 떨어진다. 나한테 몇 개 넣으면 확률이 높아야. 진짜로 64명 중에서 한 40명 대학 갔어요. 우리 선생님. 타짜셨어요, 타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썩 가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선생님이 가라고 했던 곳이 사학의 명문 호남의 심장, 민족대학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정밀기계공학과입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었어요. 네. 아이고,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아마 제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경솔하지 않았나 자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대 정밀기계과를 지원을 했는데 거기 지원자 수가 그때 당시에 전라남북도에서 제일 셌어요. 12대 1. 우리 아버지가 그때 결과도 듣지 않으시고 바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은 어디냐? 결과나 듣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가슴에 못은 안 박혔을 거 아닙니까? 바로 다음은 어디예요? 다음은 어디 생각하고 있냐? 아버지, 결과나 좀 봅시다. 응? 붙었어요. 그냥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선생님이 아무리 타짜래도 조금 간당간당한 아이들을 그쪽으로 많이 모아놨나 봐요. 그러니까 지원이 많겠죠. 기계과도 아니고 무슨 정밀기계과가, 제가 뭐 정밀기계라는 학문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갔으면 이제 제가 대학을 갔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장담했잖아요. 대학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 학교가 엄청 크고요. 이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동양에서 단위 대학 건물로 가장 긴 걸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무슨 학교도 막 등산 배지처럼 돼 있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광주 조선대학교라고 제 모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3월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나는 이제 그룹 사운드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룹 사운드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샌드페블즈 막 라이너스 뭐 이렇게 비버스 다 그룹 사운드잖아요. 저도 그룹 사운드가 돼 있다. 근데 저는 그룹 사운드 할 만한 자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만 갖고 나대는 거예요. 계속 나대는 생활만 했었거든요. 왜냐? 이 성격을 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도 안 했지만 이 성격을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승산이 없다. 이 성격으로는.
막 누구 보면 저는 지금도 사실은 사람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변하는 것은 입장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아까 우리 호연 스님하고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개발된 성격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지금은 이 2판, 4판 처음에 왔을 땐 동요도 있었는데 지금 떠들다 보니까 좀 적응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본 성격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배우 생활을 42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위장된 개발된 성격이랄까 이걸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좀 내가 마음속에서 맞득지가 않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편안하게 꼬나봐 주시기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 좀 편안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상심을 그나마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 아 그래요. 아유, 예. 성격 좋으시네. 예. 리더감이죠. 예.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소 무리를 빚더라도 하는 것. 어때요? 죄졌습니까? 원가가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또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격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우리 골프 치다가도 골프 치면 이제 아침에 일찍 되게 이제 오후 시간을 하기 위해서 치잖아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어드레스 하다가 방구를 뿜겨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훅 날려요. 굿샷! 근데 우리도 이제 인간인지라 아침에 밥도 불편하게 먹고 이제 화장실도 못 들어오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어드레스 하면 이제 그 뭔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반자들한테도 쪽팔려, 처음 보는 캐디한테도 쪽팔려가지고 그걸 꼭 참아가면서 이제 마치 안 마려운 것처럼 해가지고 하다가 막 오비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 이제 방뻥 끼고 그냥 어때? 뭐 이러실 것 같아. 그냥 이런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진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회의 무리는 약간 비스지시는 어떤 그런 동시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어때요? 근데 부럽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계속 이렇게 참여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룹 사운드를 찾았는데 우리 학교에 캐러반, 스캠프스, 미러클 이렇게 3개의 그룹 사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 뽑혀버렸네.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예. 이제 오디션 보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기타는 뭐 A 마이너, E7 뭐 이렇게 큰근히 기본만 하는 정도였는데 저는 싱어가 되고 싶었거든요. 소위 그러니까 제 주제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자네 무엇을 지원한가 그랬더니 저는 싱어를 하고 싶다 보니까 대안에 그래서 거절도 당하고 근데 이제 스캠프스라는 곳에 가봤더니 노래를 이제 라이너스에 연하고 피버스에 그대로 그렇게 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리더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앉을게요. 제가 리더 형이 또 솔찬호네. 자네 어디 노래 좀 해봤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형이 그냥 거만거만한데 기 안 죽이려고 했던 고마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철들고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는 진짜 그때 잘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형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스캠프스는 리드싱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 보컬이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어쩔 때는 혼자도 부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이 부르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저한테 난데없는 제의를 해요. 그 건반 악기가 있는데 한번 해볼란가? 저는 싱어를 하려고 하고 혹시라도 기타를 하려고 그러면 받아들일 뻔했어요. 근데 건반을 하려는 거예요. 건반.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잠깐 생각으로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건반 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건반은 제가 이제 건반 하시는 분한테 좀 죄송한데 좀 돋보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는 그냥 거절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을 이제 일단 대학가요제에 나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 학교에서는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름 정말 실망감을 갖고 이제 며칠 다니는데 벽을 보니까 유레카 연극반 단원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유리카냐면은 노래를 하면 노래만 해야 되지만 연극을 하게 되면
그거는 노래는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이거다 해가지고 연극반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연극반에 가서 이제 근데 연극반은 지금 생각해 보면 연극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연극은 지루하고 오랫동안 연습해야 되고 이제 하는 사람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은 그 지난한 세월을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입생들이 지금 미팅하고 지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행도 가고 제도권에서 풀려가지고 지금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원자가 그렇게 썩 많지 않은데 오면 오는 대로 반겨주는 거예요. 가급적 안 놓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입회가 됐어요. 예. 그러고 나서 5.18이 발발합니다. 예. 제가 80학번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내 스스로 막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댔을 뿐이지 사실은 무슨 제가 본성이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무서워가지고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막 이게 정권을 위해서 정권의 불합리한 걸 위해서 막 주장하고 그랬는데 저는 심성이 거기까지 미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현실과 사회 참여 이런 심성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에 떨고 그때는 이제 제가 미처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은행원이셨는데 이제 초등학교 제가 6학년 정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보증을 많이 서주던 시절이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우리 집이 쫄딱 망합니다. 예. 이래도 이렇게 망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라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큰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결정할 때는 부자였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집 쫄딱 망하니까 이게 사기 결혼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집이 아주 위기 일로를 걷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누나들하고 이제 이렇게 자취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대학까지를 갔으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18 이제 하면서 이제 이제 자취하는 누나랄 이제 집 주인 이런 분들은 시내를 갔다 오면은 자네 우리 집에서 죽는 거는 내가 책임을 지는데 밖에 나가서 죽으면 나 책임 못 지네. 이렇게 주인 아저씨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다가 그때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 내가 정미계관과였잖아요.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을 다 거절하고 특별하게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로 유학 온 서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도 이제 약해서 이제 정밀과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서울 아이니까 외로워서 제가 많이 생기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는 이제 서울 남가자 종이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우리 집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했다가 공수부대한테 걸려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철수해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이제 2학기가 되니까 이제 학원이 이제 정상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연극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진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그렇게 썩 있지 않고 여전히 심한 내성적이며 그래서 저는 연극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1학년 때는 배우 제의를 받았지만 두려워서 못했는데 바로 겨울방학서부터 이제 우리 선배들이 이제 조대극회 하면서 극단 시민 이렇게 프로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성실함에 저를 인정해서 가장 먼저 주연도 시켜주고 제가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했었죠.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프로는 어쨌든 열심히 하면 부담 갖고 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대학은 잘해도 상관없지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 역시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 열심히 한 것을 인정받아서 제가 3학년 이제 2학년 때는 최초 동기 중에서 주연도 따내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되면 이제 회장 추대입니다. 추대. 제가 회장도 하고 연출도 하고 주연도 하고 막 기획도 하고 내가 다 해쳐먹었죠, 내가.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1학년 때 이제 제가 스텝으로 참가하면서 대학가요제에 대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캠퍼스송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침
그 5.18 때 뭐 잘못된 친구를 기리는 철새라는 노래를 만들어 놓은 내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작권 개념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파란 하늘 아래 외로운 새 하얀 낙엽 밟으며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제가 그걸로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 아까 그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을 다 물리치고 뜻한 바 있어서 우리 조선대학교 유학원 서창석이라는 친구가 무한인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저런 이유로 캠퍼스송 나간다 보니까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 노래 잘해? 그러니까 나는 나지만 잘해. 그랬더니 너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이 새끼, 이 자식이 뭘, 나 언제 봤다고. 그래서 이제 위안도 되고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근데 불길해요. 저만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습을 했는데 정말 어쨌든 위안은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캠퍼스송 경연대를 가는 것이 이제 대학가요제를 못 간 최소한의 보상 행동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짐작한 대로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예선 탈락. 예.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극반 정도 되니까 또 조직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문사, 방송반, 대학. 물어봤더니 이제 안 물어봤어야 돼요. 나는 어떤 지경으로 떨어졌냐를 알아봤더니 예선에서 탈락한 사람 중에서는 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으로 제가 예선 수석 탈락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쉽잖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본선 못 들어가고 이제 탈락을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주연도 하고 겨울에는 또 형들하고 또 연극도 하고 또 이제 신입생 환영 공연, 가을 축제 공연 이런 거 하면서 3년을 이제 열심히 합니다. 제가 다 헤쳐먹었어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예. 예. 그래도 워낙 제가 사심이 없게 했기 때문에 저를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4학년이 됐는데 서창석이한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동기 중에 몇 명이 있었지만 저랑 가까운데 내가 다 헤쳐먹어서 서창석이가 연출 하나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내가 하고 저는 학교를 안 갔죠. 창석이가 신경 쓰일까 봐. 왜냐면 나는 많이 했는데 나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친구는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시기에 뭐 할까?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엄마가 회상하기는 처음으로 사람 새끼 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나 기사 자격증 보게 돈 좀 줘. 기사 자격증을 내가 본다고. 그러니까 그거 4학년 1학기 때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인간의 탈을 쓰려고 이제 정밀기계라는 엄청난 학문을 했으니 기사 자격증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또 그래도 좀 현명했던 것 같아요. 기계보다는 이제 자동차가 대세다 해가지고 자동차 관련을 2개 보려고 책을 많이 사버렸어요. 딱 벽의 높이로.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책을 너무 많이 사보니까 막 벅차. 이거 보고 하니까 막 지루하고 막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공부를 해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안고도 자고 베고도 자고 그런데 그러다가 TV도 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4월 정도인가 보니까 새세대 주장 전국 대회 전남 지역 예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웅변 형식을 탈피해 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전국에 이제 청소년들이 뭐 이런 일에 생애를 걸린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 뭐 질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거를 하나 이제 원고지로 한 20매 정도를 써서 방송국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할 일도 없고 뭐 자도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써서 이제 광주 방송국에 냈죠. 그랬더니 합격했다고 외워서 오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그래서 외워서 갔어요. 이제 제가 연극했으니까 외우는 일은 잘 하잖아요. 외워서 갔어요. 제가 전남 광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네, 처음으로 요거는 박수 받을 만도 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게요.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전남 예선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본선 이제 KBS 본관에 이제 한 보름 뒤에 본선을 간 거예요. 지역에서는 다 거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걸러진 최우수상 받은 애들만 서울 본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허설 하니까 광주가 대상이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허설 하는데 잘한다고.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사회 고발 형태의 어떤 그런 문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거슬리지도 않았나. 뭐 대가 없이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회를 다 마쳤는데 그걸로 청와대에서 한번 불렀습니다. 우리를. 본선에 참가한 전국에 정말 그 아주 착하고 스마트한 그런 청소년들을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청와대를 갔어요. 웅쩍 안고 갔죠. 뭐 정서고 뭐 무슨 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안 가면 죽는 거죠. 죽기 살기로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네, 그랬더니 뭐 그때 당시 뭐 서석재 뭐 아웅산에서 돌아가셨던 뭐 한병준 비서실장 다 앉아 계시고 그냥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듣는 듯 마는 듯 하고 이제 한독식의 대통령 전두환 한독식이 하나 받아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거 바로 이제 버리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광주 사람으로서 그거를 기념품이 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이제 바로 반납은 못하고요. 반납하면 이제 괘씸죄 같은 이제 또 다른 화학적인 어떤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처리를 해버리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런 추억을 쌓았는데 또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TV를 보니까 여름철 방송 작가 모집 KBS 신인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다 해가지고 또 여름 휴가를 제목으로 해가지고 뭐 한 원고지 한 30매 적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합격했다고 일단 연수 자격이 된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또 그 묘한 표정을 지면서 이 새끼가 이제 무슨 기사 자격증 한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서울행이 잤나. 그렇지만 이제 광주에서 뭐가 됐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좀 이중적으로 우려도 하면서 좋아도 하는 그런 묘한 표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가 연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남지심 작가인가 이제 뭐 아재아재 바라아재 솔바람 물결소리 뭐 이런 그 원래 남지심 작가인데 남영초라는 필명을 가지고 이제 고교생이기도 쓴 그런 동기 작가가 이제 발생하죠. 그리고 뭐 한지붕 세가족 했던 김은경은 그 뒤에 제 후배가 됐죠. 나이는 많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갔다 와가지고 또 뭐 어머니를 주절해가지고 뭐 200자 원고지 단막을 하나 내라 해서 이제 써서 보냈더니 그거는 합격했다는 얘기도 없고 불합격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저 그러려냐고 그냥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고 오니까 우리 후배들이 이제 그 사이 1학기 공연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모든 거를 한번 쏟아붓고 가시라고 연출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뭣도 몰랐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 천재 시인 이상 김혜경 연극을 했어요.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뭐 이런 김용락 작품에 그 이제 연출을 하고 보니까 마지막 대학 시절인데 캠퍼스송 경연대회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했었는데 그때는 인식을 못했는데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서창석이 몰래 혼자 나갔어요. 혼자 몰래 알까봐. 그래서 이제 혼자 근데 곡도 그 곡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로 바람 뭐 나갔는데 붙었어요. 제가 그 곡으로 동일한 곡으로 제가 예선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에서 이제 열심히 불렀죠. 안 됐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4학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있겠어요. 제가 이제 이 윗돌이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선생님은 같은 말씀하셔도 훌러덩 벗어. 나 진짜 부러워요, 이런 분들. 그냥 살포시 뭐 슬쩍 벗으세요. 이것도 이제 훌러덩 벗으세요. 뭐 원가가 있어요. 재료가가 있어요. 후련하잖아요. 나 이러면 너무 부럽고 좋아. 이제. 저보다 누나시지? 60년생인데. 따로 얘기합시다. 아니에요. 뭐 굉장히 복잡한 표정을 지으시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분 너무 좋아요. 훌러덩, 좌우전 약간. 아무튼 이제 종교 단체에서 이런 짓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봤어요. 이제 캡틴급이죠, 이제. 내가 이제 뭐 이제 잔챙이들이 아니야. 야, 국장, 나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안 물어봤어야 됐어요. 장려상 다음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 못 받은 사람 중에서 내가 또 수석으로 떨어진 거예요. 야, 제가 한 곳 가지고 수석 탈락 두 번 한 놈 아닙니까? 야,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추억을 남기고 어쨌든 이제 대학은 이제 마감해 가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이미 이제 기사 자격증은 포기했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사이 이제 우리 동기들 이제 동기지만 군대 갔다 온 예비역 형들 이런 형들은 저는 군대도 안 갔거든요. 예.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중이염이 있어가지고 1974년도 8월 15일 날 문세광이가 유형조사 쏜날 제가 영광 그 우리 고모 그 저수지에 가가지고 귀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노홍이 나와가지고 이게 청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방해를 받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를 하고 살아야 되나? 우리 이제 동기들이랑 이제 같은 이제 4학년들은 전부 이제 뭐 취업에 매진할 때예요. 그래서 뭐를 할까? 야, 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또 3학년 때 뭐 끄적거렸던 게 이제 백악문학상이라고 제가 희곡을 넣었더니 또 제가 당선이 됐어요, 학교에서. 학교를 우습게 만들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 정도가 뭐 하면 뭐 다 이제 최우수상 되고 그러니까 광주 KBS도 우습게 돼버리고 학교도 이제 대가 이제 당선돼버리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격 좋으시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글도 쓰고 이러다가 이제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오진 않았잖아요.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그 대답 참 거슬리네. 여기서 아주 힘있게 제일 힘있게 예라고. 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배들 네트워킹도 있으니까 이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옷도 좋아했거든요. 옷 장사도 해볼까? 그리고 그때 우리 집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은행을 이제 그렇게 폭망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취미로 하시던 그러니까 우리 본적 지역대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산 36번지 한 약 3만 평 정도가 이제 저희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제 개고생한 거죠. 갑자기 사모님에서 갑자기 농부의 아내가 돼가지고 이제 개고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도전적인 실험적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물론 수입도 안 되는데 저걸 읽어가지고 내가 한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종교단체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개장사를 한번 해볼까. 아니 이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냥 비육견 살을 디룩디룩 쪄서 키운 개를 일본말로 독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단골집에다가 납품하는 순간 나는 떼돈 번다. 뭐 이런 생각. 우리 아버지는 돈도 안 되는 거 막 그때 70년대 때 우리 아버지가 막 무슨 거봉 같은 거 하시고 그러셨어요. 거봉. 그때는 우리나라 거봉 몰라요. 우리 아버지 이제 그 일본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일본 원예책 엄청 보시고요. 실험주의 그래가지고 아주 쫄딱 망해. 뭐 일만 저지르면 막 예, 그러니까 좋았어요. 예, 아버지 이제 그렇게 잘하시다가 돌아가신 지 한 30년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볼까 이랬던 차에 또 TV를 보니까 KBS 10기 공채 탤런트를 모집하는 거예요. 유레카. 나한테는 기사 자격증이고 뭐고 내가 여태껏 나름대로는 열심히 연극을 했으니 저거를 하는 것이 나한테는 적성에 맞는 진짜 진정한 다른 사람이 평가가 아니라 나한테는 취업 아닐까 해가지고 도전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는 야만의 시대여가지고 내가 광주도 KBS 이제 방송 총국 정도 되잖아요. 5대 도시 정도 되니까 똑같은 원서가 광주 KBS도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광주에서 접수하면은 약간 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똑같은 원서를 받으러 용산에서 내려가지고 KBS 별관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 인근에서 이제 끄적대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고 KBS에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광주에서 접수를 하면은 막
이 새끼들 막 이래가지고 이거 날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는 게 아니라 광주야 이 새끼들 뭐 이렇게 날릴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이야 그러면 하나씩 뭐 하나 이렇게 볼 것 같다는 저만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지역색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또 여기서 할 짓은 아니잖아요. 또 예, 제가 오늘 파란색 입고 온 것도 우연입니다. 예, 뭐 지역색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양동근이 뭐 어디 가서 노래했는데 저는 양동근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배우들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돈 받으면 가서 합니다. 예, 그런데 하필 거기가 그랬었던 것 같다는 생각. 제가 양동근도 약간 압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치 뭐 이런 거에 얽혀서 저희들한테 좋을 일이 없다는 걸 저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거는 예, 저를 위해서도 좀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가 약간 거슬리네. 예. 카메라도 좀 비밀로 좀 해주세요. 쉿. 예. 그래서 이제 아니요 이제 제가 별관에다 접수를 했는데 4차까지 시험을 봤는데 서류 심사에서 됐다고 이제 2차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보러 왔죠. 왔더니 며칠 뒤에 됐다고 또 3차 카메라 테스트와 실기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임하는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 아파트 2대1도 50% 떨어지는데 그게 한 400대 1 정도 되는데 내가 접수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유레카가 그냥 내가 저걸 보자지. 내가 합격하겠다는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뭐 사투리 찍찍 쓰고 지금보다도 더 관리가 안 됐을 텐데 나이는 젊지만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 마음으로는 그랬었어요. 장렬하게 떨어지자. 그냥 이만저만하게 떨어지지 말자. 내가 이제 어쨌든 그들의 평가가 어쨌을지라도 내 베스트를 가급적 다하고 떨어지자라는 것이 그때 온통 저의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장렬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카메라 테스트 실기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동시하고 이제 4차는 뭐냐면 최종 면접이에요. 최종 면접. 그때는 진짜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떨어졌으면 내 스스로 관대할 수가 있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어쨌든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것이 대단한 일인데 그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존 가능성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TMI지만은 공채 탤런트 10년 뒤 생존율이 5%에서 1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내에 90%, 95%는 그냥 버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안 사실이지만. 근데 이제 제가 국가대표 탤런트, 어중뛴데도 아니고 KBS 탤런트가 돼버렸잖아요. 합격을 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제 주변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들은 되게 짐작이라도 했지만 친척들 그 사이에 제가 나를 그 초등학교 때 뭐 어떤 명절에나 봤던 아이가 배우가 됐다니까 막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한이가 뭔 인생을 살았길래 탤런트가 되어버렸다냐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난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온몸에 기대를 받고 제가 이제 그때 진짜 아버지한테 철든 말씀을 하나 드렸어요. 아버지 이렇게 그럭저럭 잘 키워주셨으니까 내가 서울 올라가는데 100만 원만 어떻게 해주세요. 100만 원만.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100만 원이라는 건 그때 83년도 당시에서는 그렇게 돈으로서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막내급의 아들이 서울 취업을 해가지고 장도를 떠나면서 요구하는 돈이 100만 원이면 아버지의 짐작보다는 훨씬 적은 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약간 헛헛한 웃음을 웃으시면서 그걸로 되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예, 일성이. 진짜 부럽습니다. 이것저것 다 참견하시네. 좋아요. 어쩌셨습니까? 뭐 저셨습니까? 이분한테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짜서 먹고 있는데 여기서 드셔요. 여기서 나오네.
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를 봤을 때는 대견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셨었나 봐요. 야, 이 자식이 이제 뭐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100만 원만 이렇게 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하니까 그거에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당분간 100만 원으로 끌어가겠다는 건데 그 스피릿을 아주 놀라면서 크게 사셨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올라오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좀 아버지는 든든하고 리스펙의 상대긴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상대이기도 하잖아요.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딸한테는 어쩔지 모르지만 남자 아들로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좀 그렇게 싹 이렇게 살갑거나 그렇게 정감 있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개다리산 소반에 독대를 했죠, 아버지랑.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가 은행원이어서 돈에 관해서 얘기하마. 돈은 있어도 사람한테 주지 말고 없어도 사람한테 빌리지 말아라. 있어도 은행에다 두고 금융권에 두고 없어도 금융권을 이용해라. 사람한테 두거나 사람한테 빌리면 사람은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은행은 네가 실망시키더라도 은행이 정한 그런 룰에 의한 벌만 받으면 관계는 회복된다. 그런 알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네가 열심히 하겠다고 취업이 됐다고 이제 올라가는데 열심히 해라. 일단 열심히 했는데 이 길이 아니라고 어느 순간 생각나면 당장 때려쳐라. 그런데 열심히는 해라. 그런데 단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때려치고 또 열심히 했다가 때려치고 또 열심히 이것이 아니었다고 때려치고 이걸 자주 반복하지는 말아라. 요런 알듯말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차라리 한 군데에서 열심히 해서 정말 조금 다소 어렵고 너의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참고 견뎌서 자리매김을 잘해서 빨리 단계별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때려치고 결코 그런 때려치는 것을 자주 반복하지 말아라. 근데 그래서 알듯말듯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굉장히 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딸이 이제 저의 제 가정의 처참한 상황 아시죠? 제가 66세임에도 불구하고 48살, 50살, 52살 차이 나는 이녀 일남이 있다는 거.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입니까 이게? 예? 저에게는 몰랐어요. 예. 모르시는 것도 있으시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제 대학을 가고 언제 시집을 결혼을 하고 이거는 언감생심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요즘 정서로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독대를 했듯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아버지 말씀,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걸 인용해서 또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참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큰 말씀을 듣고 제가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서울로 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예. 벌써 이제 취업했는데 벌써 취업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한 30분 정도 더 얘기하면 혹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30분만 잘 견뎌주세요. 별것도 아닌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갔는데, 야, 진짜 제가 시험 볼 때도 1, 2, 3, 4차 보면서 이제 흘기들기 봤던 그런 중에서 이제 합격했던 친구들을 봤는데, 와, 나는 지방 촌놈이잖아요. 사투리 찍찍 쓰고. 근데, 멋지더라고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2명씩 6명. 그리고 이제 서울예전, 그때는 드라마 센터라고 하더군요. 12명.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지방대에서 연극반 이렇게 해가지고 30명이 뽑힌 거예요. 예, 그랬더니 전부 다 나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제 동기가 이제 여명의 눈동자 뭐 했던 최재성, 요즘에도 간간히 나오죠. 그리고 양미경, 최근에 뭐 1일극도 하나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선발주자였어요. 예. 그때 저는 이제 선발주자 할 때 저는 현상금 100억조도 못 알아보는 그냥 미미한 존재였죠.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그랬거나 저쨌거나 이제 경험도 없고 이제 서울까지 왔으니 더욱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무슨 군 복무하듯이 그냥 계속 방송국을 다니면서 인사 잘하고 이제 제가 잘했던 건 그게 인사 잘하고 혹시라도 뭐 맡겨지면 약속 잘 지키고 그리고 늘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제가 지금도 이제 좀 이게 좀 적응이 됐지만 이제 몸이 좀 안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하고 늘 한결같이 밝은 낯으로 대하기 뭐 이런 걸 잘하다 보니까 이제 연기력은 뭐 제가 겸손 이런 따위 없습니다. 뭐 절망적이지만 이제 그런 태도에 많은 그 감독 형들이 저를 써줬어요. 특히 이제 김종식 감독이라고 이제 저의 누가 저한테 이제 너한테 최고 연기 스승은 뭐야? 누구야? 그럼 나는 김종식 감독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누구보다도 김종식 감독이 내 연기 스승이에요. 근데 김종식 감독은 한 번도 저한테 연기를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스승이냐? 이제 이 형이 이제 저랑 비슷한 시기에 방송국 조연출로 들어왔던 형인데 저를 초반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형 조 감독 하는데 대본 나왔어. 그럼 갖고 가. 가요. 그러면 전화가 또 와요. 야, 너 대본 읽어봤어? 예. 그럼 거기서 네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나 이거 하니까 세게. 그거 한번 읽어봐.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요. 만나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런 식이에요. 종식이 형은 나한테 어깨를 툭 치면서 잘하고 있지? 뭘 잘하고 있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또 만나요. 기대가 크다. 오, 이러시는 거예요. 와, 너무 부담 가는 거예요. 잘하고 있냐? 기대가 크다. 또 만나면 보여줄 거지? 뭘 보여줘?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진짜 차라리 혼나고 욕먹고 차라리 어떻게 해 이렇게 디렉션을 확실하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작품이 올 때마다 잘하고 있지. 야, 이번에 조연 이면식 형 정리해야지. 내가 이면식 형님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내가 조연으로서 연기 잘해서 캐릭터를 잘 구축해가지고 이제 그보다 돋보이는 배우가 되라는 이제 그 김종식 형의 이제 여망이죠. 그래서 그 형하고 할 때는 정말 시켜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부담 엄청 느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연기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그냥 부담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연기 스승이 누구야? 그러면 김종식 감독 되는 것가 1순위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참 종식이 형 외에도 제가 아까도 인사도 잘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현장에서 분위기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적당히 나이가 먹어가지고 피로감도 생겼지만 그때는 뭐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젊어서 20대 중반에 뭐 저 자식은 언제 자? 할 정도로 잠 2시간 자고도 그냥 뭐 하루 종일 막 에너제틱하고 그래서 그 실제로 감독 형들이 좋아했고요. 우리 때는 사실은 배우가 배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뭐 제작, 감독, 조감독, 파트별로 야외도 몇 명, 내부도 몇 명, 또 뭐 FD 현장 진행도 몇 명, 섭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파트별로의 어떤 그런 스텝들이 지금 잘 구축이 돼 있는데 그때는 감독 하나, 조감독, 센 작품 조감독 둘.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조직화돼 가지고 그 감독, 조감독을 도와서 헌팅도 현장 섭외도 하고 또 뭐 무슨 뭐 현장에 가가지고 진행도 도와주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는 어차피 남는 시간에 시간밖에 없는 놈이고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형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또 운이 좋은 거는 그런 형들이 감독으로서도 많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누가 잘 될 사람이라고 제가 요령 피워가지고 이 사람 잘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붙는 게 아니라 나를 써주면 열심히 했는데 나를 역시 또 써주는 형들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하고 계속 작품을 하게 되니까 잘 돼서 운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제 제가 좀 마음이 바빠가지고 뭐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우리 이렇게 연령층도 다양하고 여성층이 지배적인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연극 영화 관련 또 신인 배우가 되겠다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간혹 합니다. 그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타겟층도 좀 애매하고 또 적당히 노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습니다. 여전하시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수 있을 만한 거를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저는 우리 그 후배 연기자들한테도 질문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교육시킬 때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엔터테이너잖아요. 엔터테이너. 그 엔터테이너. 그 엔터테인이 있겠고 엔터테이너가 있겠고 뭐 요즘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또 진취적인 우리 누님 엔터테이너가 뭡니까? 엔터테이너. 엔터 더하기 테이너. 정답입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정답이 아닐 방법은 없어요. 엔터테이너는 그러니까 엔터테인은 즐겁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즐겁게 해준다. 그러니까 엔터테이너는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러면 즐거운 산업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왜 연예인들이 엔터테이너냐? 시청자나 국민들,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만 엔터테이너냐?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오면 진짜 좋은 친구인데 그닥 재미는 없어요. 그럼 좋은 친구입니다. 실력은 있어. 재미가 없어. 좋은 친구인데 실력도 좋은 친구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직업, 실력에 관계없이 그 친구가 나타나면 재밌어. 그러면 그 친구는 우리 친구들을 재밌게 해주잖아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엔터테이너인 거죠. 예. 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예. 좋았어요. 이거 진짜 부럽습니다. 이렇게 부러움이.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어쨌든 우리 정예선언을 오시고 여기만 오시겠습니까? 뭐 여러 군데 가서 이제 도량에 가서 이제 뭐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염원도 하고 이제 그러실 텐데 뭐 이렇게 오는 것도 전부 즐겁자고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은 뭐 택시 운전사가 있다. 그러면 택시는 우리도 다 타봤지만은 내가 적당히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지불하는데 불구하고 빨리 가려고 혈안해가지고 나를 짐짝 취급을 해. 그리고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막 시켜. 그리고 뭐 말을 한번 시켰다가는 계속 끝까지 해. 그리고 막 위험하다는 느낌 들고 막 급브레이크 밟고 급출발해가지고 막 멀미가 나. 그러면 그분은 뭐 생활이 그러니까 그냥 그건 기사님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내가 적당한 돈을 지불하지만 그분이 나를 정말 급브레이크 밟지 않고 짐짝 취급하지 않고 이제 뭐 적당한 속도로 가면서 브레이크질 잘하면서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그 쓸데없는 말을 시키지 않고 내가 내 집에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드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막 껌 같은 것도 막 뭐 이렇게 커피 같은 것도 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집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껌이나 이렇게 커피를 비치했으니까 드시라고. 그러면 이런 기사가 있구나. 비록 돈은 주고 탈지라도
그러면 그분은 어쩌면 엔터테이너, 드라이버 겸 엔터테이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즐거움은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일체 유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도량에서 좀 까부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배우들이 되겠다는 애들한테 다 물어봐요. 자, 그런 뜻이다. 너 너희들도 알지? 모르기도 하고 알고. 그래서 이제 엔터테이너가 그런 뜻인데 물어봐요. 그러면은 너는 재밌어? 아니 제가 이제 누님한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인 그러면 의외로 대답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위로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42년을 엔터테이너를 했잖아요. 그러면 42년 한 나는 즐거울 것 같아? 반반. 네. 즐겁지 않은 순간도 있고 즐거운 순간도 있어요. 그럼 이제 즐거운 순간은 다행인데 즐겁지 않은 순간은 어떻게 하냐? 이제 요거에 자신 없으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애써서 즐거운 마음을 스스로 북돋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 마인드 컨트롤이든 염력이든 어떤 표현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거가 있지 않으면은 스스로 곤란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요거는 질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인사도 잘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어쨌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또 운도 좋고 그래서 뭐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또 정진해 나가고 거기에 또 내가 또 편승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운 좋게 잘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책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고요. 좋은 연예인, 그러니까 좋은 엔터테이너가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건 좀 질문을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아세요. 근데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질문 형식을 통하면 여러분들이 또 응용도 하시고 또 이해도도 또 굉장히 이제 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어떤 대답이라도 좋으니까, 예. 자, 좋은 연예인이 되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예. 예? 노력. 좋은 대답입니다. 노력 없이는 안 되죠. 그렇지만 1번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정해 놓은 1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번, 노력은 좋은 대답이죠. 자, 또 한 번.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너무나도 멋진 대답입니다. 배려할 줄 알았다. 근데 2%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니요. 배려심에 치를 떨면서도 배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성 좋은 명배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나도 돋보이면 좋은데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배려를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웬일인지 남을 배려하면서 나하고 똑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라는 쪽에서 그건 좋은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조금 제가 이제 요걸로 이제 시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으니까 제가 첫 번째 답을 해드릴게요. 아마 배신감 느끼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어쨌든 좋은 엔터테이너가 되려면은 순서가 그래서 정해진 거예요. 노력이 1번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노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건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럴 줄을 몰랐다. 공인적 성격을 갖고 있는 놈이 이럴 수가 있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속은 느낌을 가지고 두 번째, 좋은 엔터테이너가 되려면은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뭔가 같아요? 경제 무시할 수가 없죠. 경제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세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예. 건강, 경제, 사랑. 그래요. 꼭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대답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해놓은 것에서는 이제 좀, 좋은 대답이신 것 같아요. 사랑까지. 설렙니다, 사랑.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혼자 하고 계세요. 예, 괜찮아요. 예. 자, 두 번째 혹시 다른 분 한 분만 더. 예? 감사하는 마음.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제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요. 건강한 사람이
비위가 좋아야 돼요. 비위. 그러니까 비위는 좋은데 건강하지 못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비위가 좋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뭐 이제 좋은 엔터테인 가수라면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면 연기 잘하고 개그맨은 잘 웃기고 웃기는 것도 두 가지잖아요. 개구라가 있고 참구라가 있잖아요. 들을 때는 재밌는데 돌아서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은 게 개구라라면 들을 때도 재밌지만 돌아서서 또 뭔가 걸리고 생각나는 게 있는 게 참구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구라가 됐든 참구라가 됐든 내가 지향하는 바대로 끌어나가는 것. 이게 세 번째 조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노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암기력도 있고 뭐 수많은 어떤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모든 잠재력이죠.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자, 그러면은 좋은 선생님이 되는 세 가지. 건강해야 되고 비위 좋아야 돼요. 선생님도 내가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잖아요. 교장 말도 들어야 되고 교무주임 말도 뭐 행정실장 얘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 제자들을 사랑하는 뭐 이런 좋은 미용사가 되는 세 가지 방법.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게 저기 앞에서 나 빠마 이거 3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저기서 2만 5천 원 받는다고 난리야. 그리고 막 무슨 겨우 지금 맥심 갖다 놨는데 카누 없냐고 주차장은 왜 없냐고 막 하고 이게 빠마 이거 어디 거 쓰냐고. 그러면서도 그거 다 견뎌내면서도 내가 커트 실력도 있고 로트 많은 실력도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좋은 목사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요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 비위가 좋아야 되잖아요, 목사도 자기 독자적으로 정광훈 같은 목사 만나면은 비위는 아니고 그냥 명령 잘하고 이제 건강도 잘해야 되잖아요. 엎드려 뻗쳐도 잘해야 되니까. 예, 원산폭격 이런 거. 종교 얘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좋은 정치가가 되는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르가 달라서 그렇지 거의 사는 것은 비슷하다. 세 번째 전문 분야에서 이제 접근이 약간 다를 뿐이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건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적당히. 그 스티브 잡스가 뭐 다 하시는 얘기지만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된다라고 좋은 말을 했잖아요. 우리 배우들이 왜 뭐 이유로 불문과 한 5명이 지나간다고 합시다. 5명한테 다 환호할 줄 알죠? 한 명한테만 환호해요. 그러면 근데 배우가 한 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다 환호해요. 예. 그럼 이제 배우가 5명이 사인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오면 줄이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20명, 22명, 23명, 21명, 19명 이렇게 서질 않아요. 50명, 3명, 1명 없어 이런 식이에요. 불공평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또 불공평한 것이 매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후배들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언해 줍니다. 그렇다면 네가 빨리 잘 돼서 불공평하게 만들어봐라. 그때도 그 소리 나오나. 불공평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건 줄 아냐. 우리는 개런티가 우리 뭐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뭐 우연하게 하게 되지만 우리 그 배우들 연예인들은 굉장히 첨예한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에펠탑보다 훨씬 첨탑인데 첨예하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쓱 이렇게 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 항아리 구조, 역삼각형 구조 막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1%가 모든 개런티의 50%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99%부터 나머지 50%를 갈라갔는데 그 2%도 상당수를 갖고 갈 거 아니에요. 3%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탑부터 계산했을 때. 그러면 96%부터는 어떻겠어요? 뭐 더 이상 말할 거가 없죠. 불공평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캐릭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내가 1%에 속하면 그때도 불공평하다고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멋진 직업입니까? 대신 얼마나 위험한 직업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그 자제들 뭐 이런 또 연관되어 있는 친척들 이런 사람들 배우하겠다고 만나달라고 제가 만나도 줍니다. 이제 관계에 따라서는. 근데 전화로 해도 충분한데 굳이 만나다. 저는 이미 짐작이 다 돼요. 제가 만류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후배들도 저한테 이제 질문을 제가 이제 꾸준하게 활동하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로 이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꾸준한 활동. 우리 후배들이 늘 묻습니다. 예. 선배님처럼 탑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 한 명도 막 물어본 적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궁금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너를 써준 사람 마음에 들게 연기해라. 전에 써줬던 사람 마음에 들게 연기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남탓 핑계 변명하잖아요. 아, 내가 과거에는 잘했는데 이 사람만 하면 다른 사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너를 써준 사람 마음에. 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잘하면 그걸 보고 또 거기에 종사했던 조감독, 제작자, 작가 또 써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날 쓰고 그러면 그 지금 그렇게 하면은 어느덧 스테디셀러가 된다. 그래서 많은 우리 후배들이 사실은 우리 배우라는 것이 저도 40몇 년을 비록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에요. 왜냐면 이게 우리는 개런티가 저는 이제 지금은 사례 출연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니까 개런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돈을. 그래서 왜 개런티일까? 봤더니 파이트머니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옛날에 레슬링, 권투 이렇게 하면 뒤지게 터져도 그걸 이 돈으로 인해서 입 다듬료가 개런티 아닙니까?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다쳐도 죽으면 안 되겠지만 죽도록 두드려 맞아도 이 돈으로 개런티 하는 거잖아요.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파이트머니를 받고 있는 거더라고요. 파이트머니. 야. 저는 이제 지금 4시 반이 서서히 돼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마음이 좀 바쁩니다. 저는 제가 방송을 이제 198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한 85, 4, 5 이런 정도 할 때 한번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위기냐면은 그때 이제 ROTC로 인재 쪽으로 이제 ROTC 출신으로서 이제 장교로 갔던 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엽서를 보냈어요. 엽서 내용이 이겁니다. 한이야, 복종과 굴욕을 구분하는 남자가 되자. 전방에서 건삼이가. 요게 다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이야, 복종과 굴욕을 구분하는 남자가 되자. 전방에서 건삼이가. 너무 멋진 말이더라고요. 20대 중반을 관통하고 있는 그때 정말 붉은 피, 뜨거운 피의 젊은 저에게는 정말 멋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친구의 진심 어린 그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지금 복종을 하고 있는지 굴욕을 당하고 있는지.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굴욕적이라는 것이. 큰일 났잖아요.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야, 멋진 말이다. 내가 굴욕당하고 있지. 굴욕이더라고요. 온통. 그때 당시에. 예. 물론 집도 이제 약간 굴욕이 있었지만, 폭력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때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엽서를 이불 속에다 저 깊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뒤에 이제 대청소하는데, 그걸 또 발견했어요. 또 읽어봤어요. 복종과 굴욕을 구분하는 남자가 되자. 전방에서 건삼이가. 여전히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봤어요. 그 사이 변한 건 없나? 여전히 굴욕적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진짜 이제는 굴욕적이니까 정말 피 끓는 젊은이로서 이걸 정리하고 약간 악 한번 쓴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진짜 개장순화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고쳐먹은 게 저한테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이야, 너 지금 일천한 지금 직업이라고는 경험도 별로 없는 그런 일천한 경력을 가지고 괜히 이런 문구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지금 적당히 받고 있는 굴욕적 상황도 복종이라고만 생각해 보자 라고 나와 내 스스로 타협을 해가지고 아마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않나.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은 우리 질문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은 이제 어느덧 나이가 돼서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잘해주는데 우리 후배들이 가끔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대요. 요즘 같으면 덥대요. 더워 죽겠대요. 겨울에 춥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밤샘도 아니고 졸리대요, 졸려. 힘들대요. 그리고 감독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감독이 생각하는 것, 작가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 머리 아프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힘들어? 졸려? 배고파? 머리 아파? 은퇴해. 은퇴해. 은퇴하고 싶지, 은퇴를 하고 싶진 않겠지만 은퇴를 심각하게 고려해. 겨울은 옛날에도 추웠고 앞으로도 추울 거고 여름은 갈수록 더워질 거고. 아니 너 밥 먹으면 배부르지. 저녁 되면 잠 오지. 마찬가지다. 이거를 유기적으로 정말 능동적으로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은 딴 거 가서 편한 거 해야죠. 여기 우리 의원님께서도 오셨지만은 의원 생활이 녹록지 않으시잖아요. 이 사람은 좋아요. 저 사람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이 다 똑같지 않고 또 인생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을까? 근데 그 버젓이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선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고 내 정의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심을 잡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힘들다고 하고 잠 좀 못 자고. 우리는 정말 멋진 직업인 게 뭐냐면요. 누가 저한테 42년 배우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해라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42년을 규칙적으로 불규칙하게 살아왔어요. 저는 규칙적으로 산 게 아니고요. 규칙적으로 불규칙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30시간을 잠자지 않고 일해요. 그럼 우리에게는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30시간을 자도 돼요. 그 다음에 주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보상을 가지면 되지 뭘 힘들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그게 힘들면 관둬야죠. 근데 관두지도 못하고 힘든 걸 느끼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이시키고 이런 걸 바라보는 것도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저는 이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아는 게 실물이 낫다. 실물이 괜찮죠, 제가. 엄청 듣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간혹 역겨워해요. 왜냐면 저는 가는 곳마다 실물이 낫다라고 하는 걸 95%는 실물이 낫대요. 실물이. 왜냐면 이제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TV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냥 서민적인 이런 것도 많고 깡패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실물이 낫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저 사람들이 쉬쉬하더라도 화면빨이 나면 어쩔까. 전 직업이니까. 제가 화면빨이 더 난 게 저는 더 내가 두 개 중에 선택하라면 화면빨을 선택하겠어요. 제가 직업이잖아요. 근데 실물이 좋다는 말씀은 진짜 진심으로 좋아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은 나쁜 말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람들은 저한테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목소리.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럭키한 건데 이제 행운이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초반에 이 목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미지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그리고 내가 이제 하면은 그 감독 형들이 야, 아니야. 네가 무슨 주인공이냐? 왜 그런 목소리를 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성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다가 풍기물란이로세 제 본연의 목소리를 이게 약간 위장해서 근데 이제 제비 역할이랄지 이렇게 특수계층 역할 할 때는 사기치는 역할 할 때는 좀 매끄러운 목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이 목소리도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얼마나 제가 이제 겪었던 일 중에서 이제 기가 막히냐면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호연 스님께서도 해주셨겠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배우들은 학력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연기 잘하면 되죠. 등산하는 사람이 학력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등산 잘하면 되죠. 안전하게.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정밀기계공학이라는 이런 엄청난 학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꾸 학과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정밀기계를 얘기하면은 자꾸 이제 재밌게 웃다가 나중에 비웃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중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그렇다고 학부를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간 김에 이제 논문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멜로드라마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갱스터 영화 연구에 관한 그런 논문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그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어쨌든 연기가 중요한 것이고 배우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껏도 열심히 해왔지만은 이제 우리 후배들 이제 저도 뭐 선배들보다는 후배들이 훨씬 많은 사람으로서 이제 지금 이제 아껴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떻게 연기하고 싶냐면은 누구든 저를 불렀을 때는 이제 그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치.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원 받는다고 하면 20원 받는 배우도 있고 500원 받는 배우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100원 받으면 100원의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대는 저버리지 않되 예상도 약간 맨날 예상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약간 아껴가면서 예상을 약간 뛰어넘는 그런 정도로 하면 우리나라 예체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달리는 거를 9초 7에 달릴 수 있어요. 그럼 9초 7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배우는 미안하지만 이제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나이 먹으면 또 나이 먹은 만큼 뭐 그런 말도 불현듯 생각나는데 뭐 잘 익은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고 모든 꽃이 이제 봄에만 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륜 이제 저 스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그냥 이게 꾸준하게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이게 정말 인색하게 이렇게 보따리를 풀면서 이게 꾸준하게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뭐 이렇게 프로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운 좋게도 상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속극도 많이 했고요. 작품 수로 말하자면 저보다 많이 한 배우도 물론 있지만 저만큼 한 배우 정도 있지 저보다 많이 한 배우는 많이 찾아올 수 없죠. 그러니까 작품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너무나도 운 좋게도 많은 분들과 영화도 뭐 어쨌든 그 상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그 난데없는 상을 하나 받았어요. 들꽃 영화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들꽃 영화제라는 영화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들꽃 영화제는 출품이 아닙니다. 들꽃 영화제는 어떤 영화인이 들꽃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영화 10억 미만 전체 예산 10억 미만의 영화를 상영하면 출품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봐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100편 정도 봅니다. 요즘 영화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100편까지는 안 되지만 제가 이제 한번 받을 때는 한 100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연상은 딱 한 명. 근데 제가 그 조연상을 받았어요. 국도국장이라는 영화입니다. 국도국장 영화로 봤는데 저는 이제 받을 만한 역할이었나 했는데 어쨌든 잘 봐주셔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수상 소감으로 했던 말을 여러분들과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하면서 오늘 장황하고 맥도 없고 어수선한 말을 이제 정리하게 이르르고 제가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면 질문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도 간혹 얘기해주는 말입니다. 모든 식물에게는 약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야생일수록 그 약성은 더 세다고 해요. 인디언의 말에는 잡초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을 뿐 각자의 약성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무명으로 잡초 취급을 받고 있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빨리 자기만의 어떤 약성을 잘 발휘해서 알려진 배우가 돼서 약초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로써 이제 그 들꽃 영화제가 아직 피지 못한 영화인들, 영화 배우들, 스태프들 이런 분들에게 격려조로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 상 이름도 멋져요. 와일드 플라워 어워즈예요.
아직은 거친 꽃이죠. 위즈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와일드 플라워 어워즈라고 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력 있고 묵묵히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정진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각자의 약성이 다 발휘돼서 정말 좋은 영화인, 인정받는 영화인, 제대로 대접받는 영화인이 되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끝으로 이제 수상소감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언합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잘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받고 말았는데 이제 제가 질문도 하고 질문 받는데 제가 가장 당황했던 질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제가 평택대학교 1년간 강의를 했거든요. 방송연예과. 근데 마지막 수업에서 어떤 여학생이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서 굉장히 급이 높은, 그러니까 질문도 급이 있잖아요. 다 궁금하다고 물어보는데, 그게 진짜 진심으로 궁금할 수는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질문도 많잖아요. 지방 가면 개소리, 잡소리도 많아요. 그냥 소리 냈을 뿐이지, 내가 답하고 그러니까 궁금한가 봐요. 그러니까 질문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질문이라고 이런 귀중한 시간에 하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들어봤던 질문 중에서 나를 난처하게 하고 상당히 그레이드가 있는 질문이어서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6, 7초 정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제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끈 이유는 당황했기 때문이고 처음 들어온 질문이어서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성공한 것 같다. 근데 그 성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하고 달리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박보검이니 무슨 그 외에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배우들 내가 배우로서 그런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라 이순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거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이 척박한 연예계에서 사고무친의 서울에서 정말 살아남기 힘들다는 일 공채 탤런트로서 내가 살아남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 성공은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이 가치를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하지 말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생각이 나거든 이 성공은 내 스스로는 제법 대견한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도 어쨌든 아까도 제가 흘기됐지만 베스트셀러를 노리기보다는 스테디셀러로 살아남는 배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질문도 사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처음에 질문하는 걸 좀 주저하시죠. 노래방처럼 나중에는 안 시켜준다고 난리가 나는 그런 그 양상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제 상황 봐서 한 세 분, 한 5분? 예. 역시 나서 주셨군요. 예. 이한양 배우님의 네. 뭐라 그럴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볼 때 그 좌우명을 무엇으로 사시는지 자신의 좌우명. 좌우명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스페셜. 아까 그 세 가지 좋은 엔터테이너가 될 수 있는 거에서 저도 한번 거기에 끼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면은 문제될 게 없다. 예. 저는 이제 첫 번째만 대답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좌우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우명을 삼아도 돼요. 좌우명을 삼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다만 믿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요걸로 제가 대답을 좀 대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혈액형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알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할 때요. 이삿짐 센터에다 그렇게 전화합니다. 손 있는 날 이사 좀 합시다. 다른 사람 다 손 없는 날 하잖아요. 손 있는, 무슨 날이요? 손이 있는 날이요. 손이 있는 날 몇 날 주시면 그때 이사할게요. 좋아라 해요. 다 손 없는 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인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저는 골프를 칠 때
락카에 들어갈 때 그 락카는 제가 선정할 수 없지만 치고 와가지고 샤워장 갈 때 번호는 항상 4번에 넣습니다. 한가지고 아주 좋아요. 아무도 안 넣으니까. 헷갈리지도 않고. 저는 무슨 뭐 징크스 안 믿습니다. 아홉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삼재가 무슨 세트로 막 일재, 이재, 일재 관리 잘하면 이재도 없을 것이고 일재 관리하면 삼재는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MBTI 뭔 줄 압니다. 근데 난 내가 MBTI가 뭔지 몰라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좌우명이 없다는 것이 자랑일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나도 때로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못 믿을 놈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만 밝혔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쨌든 저에게 좀 철저하고 이렇게 저 탓을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것이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도 그랬었던 건 아니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남 탓이나 핑계나 변명을 대는 것은 좋지 않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손흥민과 같이 축구 잘하는 애들은 내 주변으로만 패스를 해줘도 그걸 잘 살려가지고 내가 달고 가다가 센터링을 하든지 어쨌든 골인으로 형상화 시키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아쉽게 패스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못하는 애들은 저는 그렇게 패스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이 혹시 아쉽게 주면은 탓하잖아요. 내가 뛰고 있는데 여기다 볼을 줘야지 왜 여기다 주냐. 지는 더 줄 능력이 없으면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들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딱히 좌우명은 없습니다. 좌우명보다는 그런 것들을 믿고 저를 의심하면서 남 탓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을 완전히 끼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징크스 하면 이렇게 손톱 안 깎고 추접스럽게만 하지. 그 무슨 징크스. 그러면 무슨 야구 감독이 빨간 반스 입으면 그날 다 이깁니까? 어쩐 날 지기도 하지. 그런 혼란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청결하게 사는 거죠. 징크스 하면은 마음에 짐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요, 나는 처음에 무슨 요요가 무슨 따로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했다가 많이 처먹은 게 요요잖아요. 그러니까 요요가 따로 무슨 세트로 있어가지고 요요가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요요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다시 보호식을 할 때 관리를 잘못한 것이 요요 아닙니까? 다 나한테 있는데 요요를 탓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낙석주의 가끔 써져 있어요. 낙석주의가 뭔가?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내가 갈 때 돌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저 돌을 쳐다보면서 운전도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차라리 난 그렇게 살아서 자, 낙석주의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돌이 덮쳐서 사망해도 잘 가시기 바람. 나 요거는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운전하는 놈한테 낙석을 주의하면서 운전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묻지는 못합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그래요. 그럼 너는 좋은 사람이냐? 너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저 그런 사람인데 그저 그런 사람, 형편없는 사람도 다 좋은 사람만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저 그런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각하면 자기 자책을 하고 남 탓 핑계 변명되지 말고 자기가 더 북돋아서 끌어올려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지. 예. 근데 내가 우리 업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끼를 잘못 치면 애미가 죽는 법입니다. 시원찮은 애를 내가 아무리 감독이 아니요 이거 와이프 할 만한 사람 소개시켜줘. 내가 아는 사람 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캐스팅 디렉터의 마음으로 캐릭터 다 보고 추천해서
연기 잘하면 본전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우호적인 사람 소개시켰다가 그랬다가 요즘 정치인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엉망 많이 되잖아요.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질문 받다가 이상한 얘기 쪽으로 막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정말 힘드시겠어요. 제가 질문 안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길게 해버렸으니. 예, 예. 그래서 이제 없으시면 제가 이상 마치기로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남이라는 곳에 와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기왕에 제가 불교계에 왔으니까 제가 불교계의 말로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과 정말 잘 지내고 있고요. 무럭무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벽암록에 보니까 제가 벽암록은 중국 송나라 때 불교 관련된 서적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알 필요도 없는 책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벽암록에 우연히 보니까 득지본유 실지본무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 진짜 부럽습니다. 진짜 끝까지. 야,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진짜 모른다고. 네. 좋아요. 어쨌든 뭐 자랑스럽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내가 이런 분이었다면 내가 지금 66세 이 모양은 아니었을 텐데 부럽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 카톡 여는 창에 보면은 써져 있는 게 벽암록에 나오는 득지본유 실지본무. 득지본유 얻을 득자 어조사지자 본디본자 있을 요자 얻었다 하나 본래 있었던 것. 실지본무 잃을 실자 본디본자 없을 문자 너 잃었다 하나 본래 없었던 것. 제 주변에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주식으로 엄청 돈을 날려가지고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벽암록을 모르는데 우연하게 벽암록 이 문구만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먹고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쉽지 않은 말이에요. 정말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초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일일비 하지 마시고 좋아도 좀 자제하시고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건강하게 잘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라는 뜻에서 좀 주제 넘게 이렇게 득지본유 실지본무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가울 뻔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으시다고. 아니 성함이 네. 기억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예. 가짜를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요 한가위가 되시니까. 예, 그래서 한가위도 있고 한수위도 있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제 이름을 지금은 좀 알려져서 좀 수월한데 모르시는 분한테는 한가위에서 가짜를 빼시면은 고스란히 남는 게 제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미 40년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야, 부럽습니다, 진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